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자본주의 경제와 역사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 백유성 교수입니다. 여러분 지난 13주 차까지의 강의는 지난 학기에 찍어둔 자본주의 경제와 역사에 관한 내용들을 업로드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듣는데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있었을 걸로 짐작됩니다. 그래서 과제의 부과라든지 영화를 소개해주고 여러분의 감상문을 제출받고 하였었는데 몇몇 학생들은 그 감상문 제출에 관해서 동양톡으로 질문도 올리고 개인적으로 메일도 보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강좌를 진행하는 교수로서 또 미안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교수가 게을러서 강의를 다시 안 찍고 또 지난 강의를 계속 업로드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동영상 강의를 계속 업로드 시키게 된 배경은 우리 학교에서 온라인 강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준다는 기본적인 목표 때문에 제가 급박하게 강좌가 시작되기 2주가량 전에 갑자기 동영상 강의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약간의 혼란이 있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이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1차적인 책임은 교수인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하다 여러분 비난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그 비난을 다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14주차 강좌 지금 제가 찍는 이 강의는 14주차 2강입니다. 2강, 3강을 제가 다시 촬영해서 여러분에게 업로드 시킬 텐데 14주차 1강은 여러분 EBS 다큐프라임 제가 여러분 처음에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EBS의 이 다큐프라임 자본주의라는 교재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고 제가 기본적으로 강좌의 교재로 쓴 것은 독일의 위르켄 코카라는 독일의 스카겐 자본주의 역사라는 이 자그마한 책입니다. 물론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설명하는 강좌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충분히 들으셔서 제가 어떤 강의를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였던가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다 짐작하고 아시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4주차 1강은 여러분 EBS 다큐프라임의 제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본주의에서 여러분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시장과 국가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시장은 개인의 자유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인간의 심리적인 요소가 대단히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국가는 경제 체제를 규율하고 또 이 자본주의 여러 가지 이 부정적인 요소들을 컨트롤해서 보완하고 이 자본주의의 이 병폐를 해소해 나가는 데 초점을 둔. 그러니까 국가는 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통제하고 개인의 지나친 이기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이런 행동들을 규제하는 데 국가의 중요한 공권력을 지금 투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4주차 1강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EBS 다큐프라임
오부의 마지막 오부를 여러분 시청하는 것이 14주차 1강의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전체가 1시간 한 26초가량의 분량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 국가가 해야 되는 복지자본주의에 대한 내용들이 동영상에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4주차 1강을 여러분 다 시청하신 다음에 14주차 2강과 3강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 동영상으로 제공해 드릴 터인데 14주차 2강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한 학기 동안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에 관한 내용을 배운 것을 전체를 한번 스크린하고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주차 3강에서는 여러분 그 기말고사를 대비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의 그 강의를 시작하면서 자본주의 정의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요. 첫 번째, 자본주의는 영국의 경제학자인 모리스 도브과 같은 이런 그 학자들이 주장한 임금 노동자의 출현, 경제학적 개념으로는 임노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노동. 이것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노동력이 우리가 시장에서 사는 사과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신발과 똑같이 가격을 갖고 거래가 된다는 이런 내용을 자본주의의 출현, 임노동의 등장에서 자본주의의 기원을 찾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대학생들이 알바를 많이 합니다. 그죠? 여러분 알바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알고 민감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우리가 지금 매년 인상되고 있는데 금년에도 9,130원입니까? 9,000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10년 전에는 5,000원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최저임금도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00원까지를 목표로 해서 올리겠다고 문재인 전임 대통령 공약을 했지만 임기 중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게 되죠. 자, 여러분 알바를 하는 여러분들은 최저임금이 소득입니다. 그죠? 자, 내가 10,000원을 받고 아니면 9,000원을 받고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 생각하면 여러분 하루에 일당을 56,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56,000원. 여러분이 받는 56,000원은 여러분 개인의 소득이지만 여러분을 고용하는 그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그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비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노무비가 된다는 거예요. 노무비. 그러니까 이 인건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영자나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자기 손에 떨어지는 이익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죠? 자, 자본주의 사회의 일자리 누가 만듭니까? 여러분? 경영자, 기업인이 만들어냅니다. 그죠? 국가가 만들어내는 일자리도 있죠. 공무원이라든지 공기업 생각해 보시면 국가가 만들어내는 일자리 있습니다만 국가가 만들어내는 일자리에 비해서 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 대기업들,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지만 그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그 직원들에 비해서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일하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전체 노동자들의 90% 이상이
9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부모님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분도 계시지만 조그마한 기업에 뭐 건설회사 아니면 제조회사 그다음에 뭐 슈퍼마켓을 경영한다든지 하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아니면 세탁소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뭐 식당을 한다든지 이런 소규모의 그런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200인 정도 되는 200인 이내의 뭐 이런 200인 정도면 돼도 이 작은 회사 아니죠, 그죠? 그런 그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인들, 경영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해 주지 않고 그 사람들을 돈만 생각하는 수전노처럼 생각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신나서 경영자가 신나서 돈을 많이 벌였어. 직원들 보너스도 주고 새로운 직원도 고용하고 퇴직할 때 퇴직금도 두둑이 주고 휴가 때 직원들 다 이 해외로 여행도 보내주고 말이죠. 그죠? 일본의 여러분 미라이공업 뭐 제가 강의 중에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일하기 좋은 기업들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좋은 기업, 그죠? 우리나라도 일하기 좋은 기업들을 보면 정보통신 회사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쪽의 기업들은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보통신 기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좋은 기업들은 그 조직의 구성원들을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하는 기업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 강의를 다 듣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자본주의의 출발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임노동에서 출발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 경제는 사유재산 제도를 또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자, 여러분, 모든 그 개인들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자,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려는 이런 본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동물들도 고양이나 개들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고양이나 개들은 본능적으로 굶는다.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체가 이 여러 가지 바이러스 뭐 장염이 걸렸다든지 여러분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났다 그럴 때 뭐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굶으라. 금식, 그죠? 금식한다. 금식을 하면 인체가 서서히 다시 균형을 회복해가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지금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죠. 시험 공부는 적게 하지만 학점 잘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시험 공부 안 했는데 당연히 학점을 잘 못 받은 걸 가지고 그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 이러한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이기적인 존재, 개인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사유재산 제도를 유지시키고 이 개인의 이 부를 축적하는 기본적인 요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에서 또 자본주의는 여러분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먼저 발전을 한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입니다. 그죠? 자본주의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가 시장과 기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촉발시킨 계기가 바로 산업혁명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아마 산업혁명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중간고사 기간에 시험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우리가 이 산업혁명은 양면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죠? 양면성을 갖고 있다.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이 양면성이 산업혁명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점은 뭐라 그랬습니까? 산업혁명. 기억나세요? 산업혁명이 촉발되어서 과거에는 사람들이 수공업으로 손으로 만들던 작업들이 기계로 대체되니까 생산 능력이 엄청나게 정대돼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신발을 만든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신고 다니는 운동화 같은 걸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신는다. 그 시간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몇 시간 만에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든단 말이죠. 그죠? 그러나 공장에서 기계로 만들게 될 때는 한 사람이 수십 컬레, 수백 컬레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이만큼 정대되니까 종전까지는 극소수의 부를 가진 사람들만 좋은 물건들을 소비할 수 있었는데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나니까 일반 중산층들, 일반 평민들까지도 좋은 제품들을 많이 헐값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죠? 자, 소득이 늘어나서 또 공장에 가서 일하니까 소득이 늘어나고 또 좋은 상품을 질 좋은 상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또 소득이 늘어나니까 어떻겠습니까? 위생 상태가 좋아지면서 이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는 거죠. 그죠? 수명이 연장된다. 또 산업혁명에 따라서 도시화가 진척된다 하는 얘기도 했다. 그죠? 영국에도 인구가 늘어나니까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서 공장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한국 방문했을 때 오산 미군 기지와 가장 가까운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했는데 여러분 텔레비전 보도에 보셨을 겁니다. 평택 공장을 옛날에는 팩토리라 불렀는데 이제는 뭡니까? 캠퍼스라고 얘기하고 있다. 캠퍼스, 그죠? 캠퍼스. 캠퍼스는 대학 캠퍼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2004년 미국에 아주 고성과 작업 조직을 벤치마킹하러 갔을 때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그 다음 GM, 그 다음에 미국의 산업가스, 에어프로덕트라는 산업가스 기업들을 직접 방문을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때 벌써 캠퍼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캠퍼스. 대학처럼 꾸며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하고 연구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 그런 캠퍼스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를 아시면 임노동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국의 산업혁명에 대해서 산업혁명의 장단점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 그동안 장점만 주로 설명을 했는데 단점도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며칠 전에 또 그렇고 지난 5월 달에도 산불이 나서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떠들썩한 그런 상태인데 이게 바로 뭡니까? 지구의 온난화로 적정한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대단히 여러분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런 겨울에 낙엽이 떨어져 있던 그런 산에 자그마한 불씨만 있어도 이 금방 온 산이 불바다가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기후 온난화하고도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몇 년 전에 5, 6년 전에 영국을 갔었는데 영국을 가서 보고 느낀 그 느낌이
영국은 노쇠한 공룡과 같은 나라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산업혁명의 장단점을 아셔야 되고, 그다음 그 시장과 기업에 관해서 여러분 이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시장이다. 시장, 그죠? 시장과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늘 생각하고 알고 계셔야 된다. 시장과 기업, 그죠? 시장과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시장은 그 상품이 거래되는 장소인데, 그 상품이 거래되는 장소는 어떻습니까? 상품은 누가 삽니까? 개나 고양이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상품은 사람이 생산하고 사람이 소비하고 사람이 산다. 물론 고양이나 개의 이런 사료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 시장은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 경제가 움직이는 수요 공급은 물론 생산량과 소비량에 따라서 결정되긴 합니다만, 이 결국 뭡니까? 심리적 요소가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유행이란 것 알고 계시죠? 유행, 그죠? 그래서 제가 2주차 강의인가 초창기에 소비는 감정이다 하는 걸 여러분 그 EBS 다큐 프라임을 시청하도록 하여서 여러분 보셨던 생각이 날 거죠. 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릴 때 여러분 먹던 과자, 뭐 브랜드나 상표 이름 생각나시죠? 과자 이름, 그죠? 제가 어릴 때 먹던 보니까 70년대 여러분 라면 땅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죠? 라면 땅. 눈깔 사탕이라고 해서 심리 과자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뒤에 여러분 이제 새우깡, 맛동산 뭐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여러분 아마 어릴 때 먹던 과자들이 10년, 20년 지나도 그 맛이 생각하고 그 과자를 생각하면 그때 여러분 추억들이 이 그림처럼 떠오른단 말이죠,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소비는 감정과 연관되어 있다. 소비는 감정이다, 그죠? 그래서 이 시장을 얘기할 때 우리는 사람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사람, 그죠? 사람. 그래서 제가 아마 9주차 강의인가를 이 두 강좌에 걸쳐서 인간에 대한 그 강좌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경영학을 지금 평생 공부하고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늘 경영학에서 관심을 가졌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의 중요한 문과 학문 중에 하나인 저는 조직 행동을 전공하는 경영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 행동은 조직 속의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심리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도되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자료에 떠오르는 자료들을 보면 카메라를 흔들지 마세요. 카메라 흔들면 지금 저 동영상 흔들리는 카메라 흔들지 마세요. 자, 그래서 지금 사람에 관한 얘기들에 늘 관심이 있습니다. 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양이 홍삼이라는 고양이가 지금 카메라를 자꾸 지금 흔들고 있어서 아마 동영상이 약간 흔들릴 것 같은데, 여러분 전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시간이 한 25분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촬영하는 분들 시간 좀 봐주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지금 14주차 2강은 시장과 기업 이런 내용들을 다시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본이 없는 일반 사람들, 흔히 노동자라고 하기도 하고 자본주의 사회 셀러리맨, 그다음에 이 자본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트 이렇게 양분해서 나누기도 하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평생 일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그 일자리를 만드는 중요한 실체가 바로 기업이다. 그리고 기업을 창업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기업가, 경영자다 하는 걸 여러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가는, 자본가는 노동자의 적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항상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여러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4주차 2강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인 14주차 3강에서 좀 더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에 대해서 리뷰한 다음에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4주차 2강은 여기까지입니다.